생물학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프로덕트 앤 프로세스 디자인으로 소프트웨어 지금 매니지먼트 쪽에 근무를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처음으로 프로덕트 디자인 쪽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강의를 처음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김동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웹 베이스 서포트 시스템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프론트 디자인 앞에 여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카이스트 이대길 교수님께서는 펑셔널 리퀘어리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펑셔널 리퀘어리먼트를 만족할 수 있는 프론트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 유명한 교수님께서는 커스터머 니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 이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캠플 플랜트의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저희가 연구도 하고 적용하는 것을 이제 지난 한 8년 정도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연구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러면 이제 캠플 플랜트의 오퍼레이션 컨디션을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 오퍼레이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내려주는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이제 에틸렌 플랜트의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됐는데 지금 에틸렌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펜텍이라든지 하는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고 비용이 이제 100만 불에서 200만 불씩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인력들이 4명에서 한 6명 정도 와서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이제 100만 불이나 200만 불 정도 이제 굉장히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은 비용이 든 이유가 뭘까를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적용한 후에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상당히 성과를 내는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과가 이제 원래 기획했던 것보다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 조건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자본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현장 조건 변화에 따라서 맞추지 못해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것은 그럼 이 케미컬 프로세스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원료를 절약을 하고 환경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케미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기술은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이제 있습니다. 아니면 아스펜텍이 이제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컨설턴트들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는 여기 SK에서도 와 계시지만 SK의 이제 일부 포리경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스페셜리스트 아마 저희 나라 전체 해봐야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마 10명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는 이제 실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에틸렌 플랜트 6개월에서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한 200만 불 드는데 가령 누군가 그 비용을 200만 불 드는 것을 이제 1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공장들이 다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모든 공장에 적용하는데 가장 큰 바틀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본 것은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 이미 개발이 되어서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고 코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이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 현장에 이제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들이랑 이제 이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그 엑스퍼트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 실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하는데 이제 그 주로 커뮤니케이션 쪽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들리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을 도와주는 웹 베이스드 서포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가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제 주로 이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굉장히 그 고고 가치의 그 컨설팅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법률이라든지 의료 시장이 이제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이미 그 메디칼 쪽은 이 웹을 이용해서 메디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그리고 이제 광역 그 보건소들하고 하는 것이 진행이 돼서 현재 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의 그 메인 서버에 이제 이 웹 베이스드 서비스 서포트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보건소에 지역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경북 영주나 이런 곳에 이제 보건소가 있으면 그 근처에 이제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보건소에는 이제 의사가 별로 없죠. 한 명 정도 인턴 마침 의과대학 마침 이제 의사가 있어서 실제로 기초적인 이제 검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커버가 될 때는 이 베이스업을 통해서 서울의대에 이제 의사랑 접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의대에 이제 전문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경북 영주 깊은 산골 깊은 곳에 있는 환자가 있고 그다음 그 옆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걸 지원하는 또 의사 보통 의대 마친 의사가 아주 병아리 의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웹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이제 의견을 희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자기가 분석한 결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그걸 보고 판단을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쪽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이제 로 마켓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이제 테스트되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이제 많이 시장이 잠식되고 우려해서 지금 확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령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쪽보다 훨씬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산업인데 이러한 기술을 제공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진이라든지 대화도 하고 그다음 이제 데이터도 받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 이제 스피커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태스크들이 수행이 되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세스를 이제 이해하는데 저희가 토탈 이제 드는 시간이 100이라고 할 때 약 한 10.85% 정도가 한 11%가 되겠죠. 주로 그 대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이제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플랜트를 맡게 되면은 그 플랜트에 대해서 PFD를 보고 그 다음에 P&RD를 받아보고 이런 설명을 듣고 머티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프린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현장의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랑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컬렉션.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변수를 측정하는지 또 어떤 변수들이 밸류한지 이걸 잘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된 센서들은 DCS에서 알지만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된 센서들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각 센서들 측정각들의 신뢰도라든지 또는 그 캘리브레이션된 값이라도 잘 몰라서 이 레컨실레이션은 잘 필요합니다. 이쪽도 이제 알고리즘은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각 센서들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는데 드는 시간이 13.7%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를 어내리시스 하는데 이 프로세스 어내리시스는 이제 현장의 그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가 그 프로세스를 운전하면서 얻는 경험들이랑 그리고 트러블들이랑 이제 보고 그다음 실제 이제 프로세스를 어내리시스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한번 비교해서 그 차이가 어디 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이 전문가와 현장의 이제 엔지니어 오퍼레이터들의 인터랙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모델링도 이제 그 앞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능한 최적화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최적화 목적을 만족하면서 가장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험을 반영해서 가장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optimization, formulation하고 시스템을 두 개를 분석하는데 이 단계는 사실은 인터랙션이 많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optimization하고 결과를 내시해서 다시 현장에 테스트하고 베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뭐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필드 테스트랑 임플리멘테이션이 이제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실시간 최적화, 온라인 최적화를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액티비티가 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를 이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슈트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각 프로시저에 대해서 웨이트를 정하도록 하는 퀘스니어를 만들어서 그 웨이트를 수렴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이제 하우스 오퍼리티라고 이제 부르는 이 품질 보호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주로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에는 이제 최적화를 하는데 필요한 스텝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로 쪽으로는 이제 액티비티에서 이제 각각 그 현장의 팀들이 보는 액티비티 1 팀, 액티비티 2 팀에서 각각 웨이트를 매기게 되면은 각 액티비티별로 웨이트를 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과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의 현장 분들이랑 이제 하우스 오퍼리티를 이용해서 퀘스니어를 보내서 이제 분석을 했는 결과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액티비티는 다시 이제 액티비티들을 각각 파일을 해봤더니 주로 디스커션에 드는 시간이 한 20%.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평가, 어세스먼트 하는 데 들어간 게 12.5%.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는 게 12.2%. 그다음 사이트에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 데이터 컬렉션 한다든지 데이터 레컨실레이션 한다든지 옵티마이제이션 결과를 베리파이 하는 것이 한 12.4%. 그 다음 이제 아웃풋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쪽이 한 11%.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데 9.7%. 경험적인 지식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경험적인 지식을 실제적으로 연결하는데 드는 시간이 약 8%.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하우스 오퍼리티 같은 툴을 이용해서 서베이하는 것이 한 7.2%가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이
팀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기술을 설명한다든지 그리고 디스커션 스케줄을 이제 조절하고 그리고 민원을 이제 통해서 논쟁하는 것이 이제 4, 2, 1.7%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여기에 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시간이 이제 디스커션 하는 데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데 들고 강문하는 데 많이 들고 아웃풋 프레젠테이션, 인풋 데이터 컬렉션 하는 데 많이 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드는 시간을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으면 온라인 optimization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저희가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풀에 대한 그 말고 완전 상당히 간단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통속 각 스텝에 대해서 루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 영상 사용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행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액티비티랑 스텝에서 각 액티비티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루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여기 이제 각각 밑에 있는 것들은 각각 액티비티인데 아까 사이트 BGC라든지 디스커션이 되는데 요 각 액티비티랑 그의 상관관계를 요 위에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칸 요 엘리먼트 매트릭스의 그 엘리먼트의 이제 빈칸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는 약간 있다는 거 동그라미는 뭐 상당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그라미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건 상관관계가 아주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루프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주요 원인 인자들을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령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이트 비짓 하는 데 드는 액티비티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이 빨간 쪽은 이제 평가, 어세스먼트 하는 데 드는 액티비티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 오브 퀄리티랑 루프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얻은 액티비티들을 그러면 이제 실제 디자인을 하기 위한 리퀘어먼트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사이트 비직, 컬렉션 오브 나뉘지 이렇게 각각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디스커션이나 사이트 비직, 인피니컬 나니지를 컬렉션하고 하는 것은 실제 사이트를 방문해서 필요한 액티비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미드텀 어세스먼트나 아웃풋 어레인지먼트는 주로 이제 과제가 진행되는 것을 어세스먼트,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티비티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이제 사이트에서의 그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서베이, 데이터 컬렉션 쪽은 주로 이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이트 비즈와 관련된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듈을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는 결국은 이 어세스먼트 하는 목적이 아까 이제 카이스트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펑셔널 리퀘어먼트가 되겠는데 어세스먼트의 펑셔널 리퀘어먼트는 프로젝트를 스케줄에 맞게 매니지하는 매니지먼트다. 그 다음 스캐터드 인포메이션을 컬렉션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인터랙션 하는 것이 펑셔널 리퀘어먼트다. 이렇게 이제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러한 그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찾게 되겠는데 만약 커뮤니케이션 경우는 이제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이제 다 나열해놓고 이놈들이 이제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취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스라든지 웹그램이라든지 또는 다큐먼트를 이제 고쉐어한다든지 파일 에디팅, 일렉트로닉 화이트보드 또는 이제 과거의 오디오 비주얼 컨퍼런스한 자료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채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가능한 기능들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이 되겠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은 이제 프로젝트가 스케줄을 따라서 프로젝트가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을 이제 모듈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우리가 디시전을 내리게 되고 또는 이제 기존에 내렸던 디시전을 바꾸게 되는데, 그런 모듈들을 여기 각각 달아서 각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이제 게시판에 놓아서 그걸 트랙할 수 있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것이 되겠는데, 이쪽은 이제 인포메이션 인터랙션 모듈이 돼서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나리지를 요청하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그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그 모듈은 그 네이버에서 이제 지식인이라는 이런 쪽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들을 내서 이제 쉐어함으로 인해서 지식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 이용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경우에도 현장에 있는 오퍼레이터나 또는 이 엑스퍼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공유 합하게 될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일일이 이제 각각 그 머릿속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유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나 파일들을 실제로 이제 언제든지 트래킹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트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듈을 통해서 실제로 이 현장에 이제 데이터들이 실제 인플멘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이 결과를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웹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현재의 이제 그 스케줄 대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포메이션, 가령 데이터 컬렉션을 어떻게 했고 누가 언제 그걸 모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집어넣어 들어가서 서로 이제 공유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듈의 예가 되겠는데, 가령 이제 회의한 자료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협의 공정이나 주요 설비, 센서 등에 대한 이제 이해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도 들어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나 또 현장 엔지니어, 오퍼레이터들이 전체 지식을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리절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이 값들을 언제든지 다른 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펙티브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이제 현장에서의 액티비티를 줄일 수 있고, 메인티넌스를 용이하고, 그리고 실제 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진행되는 목표라든지 현재 상황,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프로젝트가 이제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 쪽에는 이제 실제로는 이걸 하게 될 때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실제 현장에서 이제 진행되는 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을 통해서 전체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수요를 이제 많이 줄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을 관리할 수 있고, 인터랙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정보를 또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포메이션 인터랙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터비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령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 정보는 뭐 나만 아는 건데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실제 많은 의견을 낸 사람을 이제 격려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식들을 털어내게 되고 그걸 종합하게 되면 전체 문제를 훨씬 빨리 이제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SMS나 이메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제 시스템에틱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실제 구현 비용도 웹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나 모두 웹이 다 깔려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웹 서버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활동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 드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TPA 프로세스 최적화한 실시간 최적화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시간이랑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를 이밸류에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TPA 생산 공장의 여기랑 테스트 프라이드 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약 한 분당 7.5kW를 이제 절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시스템 육신했을 때 비용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체 비용을 해서 한 44% 줄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8개의 스텝 중에서 스텝 1번, 스텝 2번, 스텝 3번, 스텝 5번, 스텝 6번 경우에 크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가 이제 데이터 컬렉션이나 디스커션이나 미드 투 프레젠테이션에 관계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서포트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맨데이가 150이 드는데 이러한 이제 서포트를 받게 될 때는 맨데이를 거의 한 절반 정도에 줄이고 비용도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이제 이벤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한 것은 온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웹베이스 서포트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했고 요거를 이제 TPA 플랫와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결과 이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이 타 공정력도 많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이 이제